유리 참다 전 남편의 양육권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제기, 최민환 자녀 재산 싹 다 뺏기나 발칵 난리. 라붐 출신 유리가 전 남편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소송에 나선 가운데 최민환은 과연 3남매 양육권과 재산을 싹 다 빼앗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민환은 이혼을 하기 전에 자녀를 방송에 내보내 돈벌이를 하지 않겠다고 유리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환이 이를 어기고 자녀와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습니다. 더구나 한 유튜버가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를 유리의 가출 때문이라고 방송했는데요. 이에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내지는 성매매 암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최민환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하차하였고, 게다가 이번에 전 아내 유리로부터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나중에 승소 여부를 떠나 최민환은 결과적으로 유리와 이혼한 탓에 방송 일자리도 잃었고 앞으로 자녀들과 재산까지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뒤늦게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를 뒤늦게 밝혔는데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출입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시부모님 앞에서 유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던 유리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후 한 유튜버가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유리의 가출이었다고 말하자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폭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잠정적으로 양육권자를 최민환으로 지정하고 유리가 아이들과 함께할 환경이 마련된 후 유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다라며 집을 구하던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유리가 자녀를 키울 만한 여건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유리는 이혼 후 소송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최민환은 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포함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FT 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살림하는 남자들 2는 아이들 보호를 위해 최민환의 출연분을 공식 홈페이지 및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다시 보기 VOD 서비스도 중지했습니다. 또 유튜브 등 모든 공식 계정에서 최민환 가족 방송분을 삭제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함부로 이혼을 했다가 일자리를 모두 잃었고 인생이 완전히 꼬인 것 같습니다. 한편 최민환과 유리는 2017년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과 혼인신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습니다. 유리는 짧은 시간에 엄청 큰 고난과 아픔을 겪은 것 같습니다. 한편 유리의 폭로에 따라 최민환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여성 청소년과 수사 3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까지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MHN 스포츠에 게재된 유리 성매매 의혹 최민환에 맡겼던 3남매 품에 안을까 가능성은 이라는 기사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이고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이 단순히 여성이나 업소를 예약해 달라는 것을 넘어 주변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X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 그 이후인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이 X 매매를 암시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X 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순히 1, 20만 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 접대부 비용으로 시간당 2.30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볼 때 단순히 접대에 대한 비용일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최민환이 X매매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벌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도 만약 X 매수 정황이 나오고 횟수가 늘어나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경찰 조사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최민환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대개는 약하게 처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의 입장에서 무죄가 아닌 유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이고은 변호사는 유리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양육권자 변경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유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X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정황이 없어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다툴 여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할 당시 유리가 아이들과 함께할 환경이 마련된 후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고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까지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상처만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유리는 참다 전 남편에게 양육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과연 유리가 승소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승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